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큰 업적을 남긴 독립운동가 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어제 저녁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입니다. 101년 전인 1920년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홍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직접 참배했고 스가 총리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42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요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골의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를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결국 함락됐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침을 밝힌 지 불과 4개월 만입니다.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했고 현지 미국 대사관에 성조기는 내려졌습니다. 탈레반의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규모 7.2의 IT 강진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700여 명, 부상자는 2,800명을 넘었습니다. 강한 여진이 이어지는 데다 곧 열대성 폭풍까지 덮칠 것으로 예보돼 구조 작업의 차질은 물론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장군, 백두산 호랑이 등으로 불린 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어제 저녁 무사히 고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지만 광복을 2년 앞두고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난 지 78년 만입니다. 유해를 모신 특별수송기는 공군 전투기 6대 어무 비행을 받으면서 서울공항에 착륙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홍 장군의 유해는 어젯밤 11시쯤 국립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져 현충관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추모제가 진행되고 수요일에 안장됩니다. 첫 소식 정혜성 기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공군 특별수송기에서 내립니다. 군악대 성악병이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에 애국가 가사를 붙여 부릅니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항에서 직접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모두 장군의 귀환이란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 공군 전투기 6대가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홍범도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1년 전 홍 장군은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호랑이로 불리며 독립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홍 장군. 순국한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대전 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소를 마련했습니다. 홍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내일까지 온 오프라인 국민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유해는 모레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76주년 광복절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제기하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끄는 북한을 향해선 구체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일한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만의 방식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는 제안으로 대신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매개로 한 협력 방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엔 우리나라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인 여홍철 여서정 부녀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습니다. 만세 삼창도 했습니다. 문화와 과학기술, 스포츠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적 장소에서 선창하고 뒤이어 문 대통령과 국민이 외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일본 스가 정권은 어제도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졌고 스가 총리는 공물을 보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도쿄에서 열린 종전기념일 정부 추도식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は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주변국들에 대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사용한 말로 사실상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2012년 아베 총리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9년째 일본 총리들은 단 한 번도 종전기념일에 사죄나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3년 연속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어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고위 강료들의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진 데다 비까지 내렸지만 시민들과 우익단체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대신 공물을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 강료들의 신사 참배와 공물 헌납을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이 무너졌지만 친일 카르텔 구조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김원웅 회장의 망언을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사실상 보수 야권 전체를 친일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처리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사는 지난 13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사전 녹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념사 내용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녹화에 참석한 적도 기념사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평가했고 애국가는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언을 방치하는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김 회장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일요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충분한 백신 확보가 여전히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또다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29명.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예상됩니다. 기존 일요일 최다 기록은 지난 8일 1,49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기록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853명, 전주 1,635명보다 200명 넘게 많습니다. 한때 8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1일 4자릿수로 상승했습니다. 막바지 휴가철에 수도권 확진자가 다시 늘고 확산세도 전국적으로 거세졌습니다. 광복절 연휴로 인한 후속 영향도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양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개선 변모시킬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달성 시점을 한 달 앞당겼습니다.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15일 0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973만 5,600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10월까지 국민 70% 3,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치려면 남은 2달 반 동안 2,626만 명 이상이 추가로 접종해야 됩니다. 정부는 백신이 예정대로 공급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처럼 수급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과 기대에 못 미치는 청장년층의 예약률 등이 중요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광복절인 어제도 서울의 광화문은 차벽과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이어졌는데 불안한 모습이 또다시 연출됐습니다.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함께 만세까지 외쳤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날 때마다 경찰들이 가로막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키라고 그냥 지나간다고 집회를 하는 왜? 자 가자. 자 가보소. 이렇게 말이 아니라 혼자 간다 가잖아. 비키 봐. 길이 모두 막히자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결국 시청역 주변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1인 시위를 표방했지만 거리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마스크로 돌아다니고 함께 만세까지 외치자 결국 경찰의 해산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변에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 등 집회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을 끝까지 틀어막으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회 차단을 위해 186개 부대와 차량 420여 대를 서울 주요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고속버스를 세워 통행 목적을 확인하는 등 집회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81개의 검문소도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공휴일인 오늘까지 서울 도심에서 집회나 행사 관련 모임을 끝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보수단체도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일부 발언자는 마스크를 벗기도 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는 5주째 수백 명이 모여서 불법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사람들이 향합니다. 대면 예배에 가는 신도들입니다.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앞서 이 교회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25일까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대면 예배는 5주째 이어졌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점검하려 했지만 신도들이 막았습니다. 오늘도 뭐 공무원 4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못 들어도 했다는데 4,000명 와봐라. 4,000명이다. 전 목사는 예배 뒤 자신이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 대회에 참석할 것도 독려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빨리빨리 파고다공원이나 동대문시장으로부터 힘차게 행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 약 10명과 경찰이 대치했습니다. 당초 걷기운동 형식의 집회를 하려 했지만 경찰에 막혀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발언자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행사에 전 목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방역 전략을 전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하면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의료 대응 체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4차 유행을 이겨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21일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의 방한 시기에 맞춰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도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미러 3자 북핵 수석대표회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해군 여군 부사관의 장례식이 어제 북군 대전병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28개국에서 총 225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고 품목은 철강, 금속, 화학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신산업 분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배 쉬는 날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CJ 대한통운과 로젠, 롯데, 한진 등 주요 택배사 4곳과 우체국 택배 배송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강원랜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카지노 영업을 중단합니다. 현재까지 직원 1,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난 13일부터 물놀이 시설과 일부 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8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농기계를 수리하던 60대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사료 배합기를 수리하던 도중 기계에 몸이 끼면서 변을 당했는데 두 사람은 친척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전남 여수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지상 25m 높이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시간여 만에 이용객 24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열리는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개막식과 패션쇼 등 주요 행사의 경우 참석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모든 행사와 전시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서울국제환경연극제는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환경 문제를 다룬 19편의 국내외 작품을 연극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립정주박물관 상설전시관이 오늘부터 11월 중순까지 문을 닫습니다.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 1층 로비를 확장하고
실강 콘텐츠 공간을 만드는 등의 공사를 하는데요.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박물관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9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야외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되고 코로나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필수 인원만 참가합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실무 협상이 불발된 이후 고심에 들어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합당 관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할지 아니면 국민의당을 유지하며 제3지대 행보를 이어갈지 여부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한 사람도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잔여 백신을 맞으면 기존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유혈 충돌까지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반대하는 수백 명의 우파 시위대와 또 이들을 비난하는 좌파 단체가 LA 도심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칼에 찔리고 또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LA시 의회가 식당과 술집, 체육관, 영화관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성난 우파 시위대가 LA시청 앞에 모였고 또 좌파 시위대는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미국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기념품을 든 우파 시위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의료 폭정이라고 주장을 했고 좌파 단체는 이에 대해 파시스트라고 외쳤습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새로운 분열을 초래하고 또 정치적 화약고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오던 민간 인권 전선이 중국 정부의 압박에 결국 해산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민간 인권 전선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모든 회원단체가 탄압을 받았으며 시민사회는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해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홍콩 반환일인 7월 1일에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리 행진과 집회를 주최해왔고 2019년에는 송환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매주 주말마다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고 당국의 시민사회 진영을 향한 압박성 수사가 이어지면서 결국 해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끝으로 독일 교포 2세 청년이 가상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의 방해로 철거 위기에 몰리자 가상 소녀상을 개발한 건데요. 이 가상 소녀상을 개발한 강호진 씨는 이 소셜 미디어에 이 공공장소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규제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가상 소녀상은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접근해 카메라를 활용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가상 소녀상을 세운 뒤 사진을 찍어 갤러리에 올리면 이를 모아서 또 다른 작품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규모 7.2의 강진이 강타한 중남미국가 아이티에서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암살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인데 여진의 태풍까지 겹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2층 집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생존자를 찾으러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벽면에 커다란 금이 간 교회 건물 역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지진 직후 시민들이 찍은 영상엔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724명, 부상자는 2,800명을 넘었습니다. IT GDP의 3%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도 예상됩니다. Nous avons dit qu'il y a 1,500 cailles qui détruits, nous avons 3,000 cailles à peu près qui endommagées dans le département sud. 산사태로 도로가 막히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구조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열대성 폭풍까지 다가오고 있어 추가 붕괴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IT는 11년 전에도 규모 7.0의 강진으로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미국 등 주변국이 구호팀과 의료팀을 급파하고 있지만 최근 대통령 암살까지 겪은 상황에서 IT의 혼란은 한동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일가족 4명이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화재는 현관 앞 소파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1차 감식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대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새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5살, 8살 남매와 40대 어머니, 60대 할머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아버지는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대로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무주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진안 방면으로 달리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불이 나자 일가족 3명이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신고한 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함락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공습으로 정권을 넘겨준 지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 탈레반 병사들을 태운 차량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탈레반은 지난 5월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이후 거침없는 기세로 주요 대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수도 카불이 완전히 고립되자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정권을 넘겨주겠다며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탈레반은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정권 접수를 약속했습니다. 어제 하루 아프가니스탄 곳곳에서는 총격전이 이어졌고 미국 대사관과 대통령궁 근처에서는 2차례 강한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달아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에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에 등록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는 140만 명이고 미등록 난민들까지 합하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겨우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인도에 도착한 한 여성은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believe the world abandoned Afghanistan. Our friends are going to get killed. They're going to kill us. Our women are not going to have any more rights.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 작업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불 상공에는 대사관 인력을 태운 헬기들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대사관 옥상 곳곳에서 검은 연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기밀 문서들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병력 5천 명을 카불에 추가 파견해 미국 시민들의 무사 철수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하는 것은 미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s a strategic matter, there is nothing that our strategic competitors would like more than to see us bogged down and mired in Afghanistan for another 5, 10, 20 years. That is not in the national interest.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 중동 지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입니다. 인권 암흑기가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를 의식이라도 한 듯 탈레반은 그전과는 좀 다르게 여성들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여성들이 복장만 제대로 갖춘다면, 이슬람 규정에 따라서 복장만 제대로 갖춘다면 취업도 문제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등 그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믿을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미국 철수 시간을 4일 이상 준다고 그러더니 바로 공항도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1996년에 집권했던 탈레반과는 달리 당시에는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번 탈레반은 그전과는 달리 좀 세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가 무엇보다 놀란 것은 탈레반의 장악 속도였습니다. 그만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무능력이 심각했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 돈 100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지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똑같은 상황을 한번 이라크에서 보겠는데요. 이라크에서 미국이 11년 동안 이라크군을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단 3일 만에 IS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게 무려 102조 정도 되는 880억 달러를 투입해서 30만 군대를 훈련시켰지만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복은 했지만요. 정복은 하고 국가는 차지는 했지만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미군이 세웠던 정권 사람들이 부패를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결국에는 자포자기한 겁니다.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 하니까 탈레반에게 그냥 다 항복을 해버렸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끝까지 싸웠던 이스마일 칸이라고요. 이스마일 칸이 헤라트의 군벌인데 그 사람마저도 마지막에는 탈레반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이란으로 도피해버렸거든요. 네. 즉 미국이 철수를 하겠다는 것을 듣는 순간 많은 군인들이 그냥 자포자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돈을 못 받았어요. 월급을요.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에서 돈을 제시하고 무기를 주면은 무기를 니네들이 우리에게 반납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회수를 했고, 그걸 전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쉽게 모든 지역들이 넘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1975년 베트남전 패전 직전 당시 사이공에서 미 대사관 직원들이 헬기를 이용해 긴박하게 탈출했던 지역이 다시 재현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블리턴 국무장관은 베트남과 다르다. 베트남과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뷰를 할 때 탈레반이 들어오더라도 미국이 훈련시킨 30만 군인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히 밀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 고위층에서 2,500명 정도의 미군은 주둔시켜서 평화협정을 맺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묵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방금 한 달 전에 했던 인터뷰 때문에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공관원 대부분을 중동 지역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교민 대부분은 정부가 지난 6월 철수를 요청한 이후 현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현지 대사와 소수의 공관원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석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전 31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면서 속초가 26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의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리며 항일 무장투쟁의 큰 업적을 담긴 독립운동가 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어제 저녁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입니다. 101년 전인 1920년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홍 장군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협력이 필요한 현안에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몰려들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직접 참배했고 스가 총리는 공물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42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요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17골의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시티를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황남희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백다혜 아나운서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